안녕하세요. A부크에서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문예진이라고 합니다. 저희의 첫 번째 역사 콘텐츠는 양화진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양화진은 과연 현재 또는 과거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한번 찬찬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양화진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저는 감미로운 노래가 하나 생각나는데요. 바로 양화대교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우리 잠깐만 한번 감상해 볼까요? 양화대교는 지금의 마포구 합정동과 영등포구의 당산동을 연결하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양화진의 이름 뜻은 버들나무 나루터라고 하는 곳인데요. 즉, 나루터에 버들나무꽃이 풍성하게 있다는 곳을 뜻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풍경이 굉장히 좋아서 중국 사신들이 꼭 거쳐가는 곳이기도 했으면서 양반 사대부들이 이곳에 배를 타면서 풍류를 즐기기도 한 곳인데요. 당시 태종의 왕자였던 운영군도 이곳에 정자를 세웠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풍경이 매우 좋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풍경으로도 보기 너무 좋은 곳이지만 국경과 국방의 중요한 요충지이기도 했는데요. 이 양화진을 통해서 제물포 그리고 함성을 연결하는 중간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물포를 통해서 들어왔던 수많은 외국 상품들이 양화진을 거쳐서 도성 그리고 궁궐을 통해서 흩어졌다고 하네요. 이곳은 교통으로서도 중요한 뿐만 아니라 국방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가져서 영조 시기에 이곳에 군진을 설치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흥선대원군 시기에 병인 박해와 병인 양요가 함께 일어나게 되죠. 이때 흥선대원군은 병인 양요를 통해서 우리나라 조선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되자 천주교 신자들에 대한 보복을 하게 됩니다. 즉, 이 양화진 일대에 천주교 신자들의 머리를 베어서 이 하얗던 강물을 빨갛게 물들었던 아픈 역사를 가진 곳이기도 해요. 또한 1884년에 김옥균이 일으켰던 갑신정변이 실패하게 되자 김옥균이 일본으로 망명하게 되고 일본에서 다시 상하이로 가게 되는데요. 그 상하이에서 암살을 당하게 되고 암살당한 그 시신이 조선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시신을 민지처참시켜서 전시해 둔 곳이 바로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저희 역사는 아픈 역사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픈 만큼 더 크게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성장을 하냐면 1876년에 우리가 일본과 맺었던 강화도 조약이 있습니다. 또한 1882년에 청나라와 맺었던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라고 하는 조약이 있는데요. 이 두 조약을 통해서 일본 상인, 청상인 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각국 열강들이 조선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들어왔을 때 물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교사들도 함께 유입이 되는데요. 이 선교사들의 유입으로 인해서 저희 조선의 역사는 반전의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건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1884년에 일어났던 갑신정변 시기에 민영익이라고 했던 사람이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칼로 수많은 난도질을 당했었는데 이때 미국 선교사 중 한 명이었던 알렌의 도움으로 인해서 민영익이 부상을 치료하게 됐습니다. 이 계기를 통해서 미국 선교사와 조선의 왕실이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됐는데요. 이때부터 선교사들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고 많이 퍼지게 됩니다. 이렇게 치료받았던 민영익은 어디로 가냐? 보빙사 사절단을 통해서 미국으로 가던 열차에서 만났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미국 감리교 목사였던 존 플랭클린 가우처라고 하는 목사였는데요. 하필 수많은 열차 중에서 그 시간에 그 열차 칸에서 민영익과 목사가 만났다는 것은 인간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뤄주신 섭리 아닐까요? 이후에 왕실의 도움을 받게 되면서 알렌이 제중원, 즉 광해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 광해원의 1대 원장이었던 알렌 이후에 2대 원장으로 나타난 선교사가 헤론이라고 하는 선교사인데요. 이 헤론은 조선에서 수많은 전염병을 치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려내게 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려냈지만 정작 자신은 감염병에 걸리게 되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목숨을 잃게 됐던 헤론에 대해서 이 시신을 사실 제물포로 옮겨야 됐었는데요. 이때 당시 날씨가 매우 덥고 습했던 여름이었기 때문에 시신을 제물포로 안장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미국 공사에게 부탁을 해서 헤론의 시신을 조선 한양과 가까웠던 양화진이 어떻냐라고 하는 의견이 나오게 되고, 이 의견이 채택될 수 있었던 이유는 조영, 수호, 통성 조약에 나타나고 있었던 내용 등을 하나를 선택해서 최일국 대우로 근거를 들어 헤론의 시신을 양화진에 안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화진 선교사 모욕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안장됐던 인물이 2대 광해원의 원장이었던 헤론이었습니다. 이렇듯 헤론을 통해서 제일 첫 번째 양화진 묘지가 성립이 되면서 수많은 선교사들의 자녀, 가족들도 이 조선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낯선 곳을 떠나서 자신의 생계를 모두 다 포기하고 조선에 와서 선교를 하고 계셨던 모든 선교사님들 덕분에 저희 한국이 이렇게 큰 부흥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유로운 국가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화진 묘원은 수많은 선교사들이 묻히긴 했지만 이후에는 방치가 되기도 하는데요. 너무 많이 방치가 된 까닭에 청소년들이 이곳에 와서 놀게 되는 놀이터로 변질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 선교사님들을 다시 기억에서 되살려내고 우리 기독교를 부흥시킨다는 목적에서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회에서 이곳을 다시 살려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100주년 기념교회이고 현재에도 양화진 묘원은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관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한강으로 놀러 가거나 또는 맛있는 먹거리를 먹으러 또는 소품을 구경하러 가는 중요한 곳이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 양화진은 우리에게 정말, 그리고 복음적으로도 중요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알 사람들만 아는,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리고 전혀 모르는 이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을 우리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라면 반드시 기억하고 또 그 선교사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양화진 외국인 선교 묘원을 꼭 한번 방문해 보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지금 바로 그 현장 속으로 다 함께 가볼까요?